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니 캐나다 총리의 첫 만남은 좋은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최근 캐나다 총선에서 반미 정서 때문에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카니 총리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농담을 던졌습니다. He won a very big election in Canada, and I think I was probably the greatest thing that happened to him, but I can't take vote credit. 하지만 캐나다와의 관계는 공정하지 않다며 관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놓고는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As you know from real estate, there are some places that are never for sale. That's true. We're sitting in one right now. It's only time, but I say never say never. I've had many things that were not doable, and they ended up being doable. 트럼프는 고율 관세로 중국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중국을 제외한 17개국과 협상하고 있다면서 곧 일부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think that perhaps as early as this week, we will be announcing trade deals with some of our largest trading partners. 조태열 외교장관은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대선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 당수 카니 총리가 지지자들과 함께 흥겨운 춤판을 벌입니다. 자유당은 28일 열린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을 물리치고 제1당을 사수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경제정책 실패의 여파로 패배가 예상됐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역전승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관세 폭탄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트럼프의 조롱에 분노한 캐나다 국민들이 반트럼프 노선으로 결집했다는 분석입니다.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break us so that America can own us. That will never ever happen. 총선 승리 직후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트럼프의 캐나다 병합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나흘 뒤 총선을 치르는 호주에서도 트럼프는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물가와 집값 폭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집권 노동당은 트럼프의 관세 공격으로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 다 놓쳤던 승기를 잡았습니다. 트럼프의 구호를 흉내내며 기세를 올리던 야당 자유당은 이제 트럼프와 거리 두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Mr. Dutton, have you distanced yourself, do you think, from Mr. Trump's style enough? I haven't sought to be anybody other than myself. 동맹과 우방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퍼붓고 영토 야욕을 드러낸 강경 노선이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초래하면서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라는 조롱 섞인 비판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There's someone who's trying to weaken our economy. Yeah, Donald Trump. And my government will keep our tariffs on until the Americans show us respect.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관세 정책을 겨냥해 대놓고 날선 발언을 이어간 이 사람. 바로 트루도 총리의 뒤를 이어서 곧 캐나다를 이끌게 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집권 여당 자유당 신임 대표입니다. 마크 카니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발표된 당대표 선거 결과에서 무려 85.9%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차기 당대표가 됐는데요. 캐나다에선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거나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최다 의석의 정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카니 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캐나다의 총리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카니 대표가 총리가 된 이후 곧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면, 그래서 자유당이 보수당에 밀린다면 정권 교체로 인해 그만큼 임기가 짧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카니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진들을 좀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돈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마다 돈 들고 찍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인물의 경력이요. 골드만삭스에서 근무, 재무부의 수석 부장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의 300년 역사상 최초로 비영국 출신 총재,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재단 이사회의 일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돈 들고 사진 찍을 만한 경력이죠.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도 적극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유엔 기후행동 및 재정 특사를 맡기도 했고요. COP26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당시 보리스 영국 총리의 자문도 맡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카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의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또 51번째 주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발언을 했던 데 대해서도 강경하게 맞받아친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요. The Americans want our resources, our water, our land, our country. Think about it. If they succeeded, they would destroy our way of life. In America, healthcare is a big business. In Canada, it is a right. Will be part of America in any way, shape, or form. We didn't ask for this fight, but Canadians are always ready when someone else drops the gloves. I know that these are dark days. Dark days brought on by a country we can no longer trust. We have to look after ourselves. And we have to look out for each other. We need to pull together. When we come together, we build things that last because we are Canada strong. Vive la Canada! Merci tout le monde. 이렇게 뭔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연설장에 있던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한 장면 보셨죠? 실제로 캐나다 언론이나 SNS 그리고 캐나다 여론조사 기관 등을 통한 어떤 반응이나 분위기를 보면요. 캐나다 시민들이 미국의 조치에 불쾌해하는 모습이 꽤 목격이 됩니다.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산을 선택하라 라고 SNS상에서 촉구한 전후로 캐나다 전국적으로 미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자국산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을 했고요. 캐나다의 일부 카페들은 아메리카노 대신에 캐나디아노를 주문하세요 라고 커피 이름까지 바꾸고 있다고도 합니다. 캐네디아노라고. 일부 캐나다 기업들은 이러한 그 분위기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가령 캐나다의 한 유통업체는 캐나다에서 생산이 된 식품의 공급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은 캐나다산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장의 진열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I'm just worried about this eternal relationship that we've had for 200 plus years being soured for 4. 그리고 캐나다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을 구별하도록 도와주는 앱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취임을 앞둔 마크 카니 캐나다 차기 총리에 대해 캐나다의 한 정치사회학자인 다니엘 벨란드 맥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카리스마가 엄청 있는 건 아니고 지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의 화려함이 없고 철저한 전문성이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캐나다의 차기 총리가 이제 자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을 추진해내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는 점일 겁니다. 그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의 대응 과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 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